지역의 이슈를 짚어드립니다. 헬로 이슈 토크 함께 하시죠. 최근 경북도가 앞으로 3년간 신규 산업단지 16곳을 지정하고 약 5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신규 산업단지는 승인 기간을 단축하고 유치업종의 다양화를 추진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 이슈토크에서는 현재 도내 산업단지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새롭게 지정될 신규 산업단지 전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뉴스민 천용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경북도가 앞으로 3년 동안 이 신규 산업단지 16곳을 지정해서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경북도 내 산업단지가 156곳 있습니다. 네. 총 면적은 139 제곱킬로미터인데 이 기업 입주가 즉시 가능한 용지는 6.45 제곱킬로미터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조차도 30개가 넘는 산업단지에 각각 떨어져 있다 보니 이 산업단지의 부지가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왔습니다. 이 대규모 투자 유치, 이 대기업들을 유치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을 확보하고 있어야 되는데 네. 이것 때문에 경상북도가 3년 동안 16곳에 4조 9,500억을 투자해서 이 신규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밝힌 겁니다. 이 중에 12곳은 공영개발로 하고 4곳은 민간개발로 이뤄질 예정인데 네. 또 원활하게 산업단지 지정을 하기 위해서 이 수요 면적도 대폭 늘려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이 무엇보다도 산업단지로 지정할 때는 이 업종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해당 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기존 기업에 연관되어 있는 업체가 이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하더라도 이렇게 업종이 다르면 또 못 들어오게 됩니다. 때문에 경상북도는 신규 산업단지의 승인기간 단축과 더불어서 이 산업단지가 한 개의 업종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다양한 업종이 한꺼번에 좀 지정이 가능하도록 네. 이 계획에 나섰는데요. 이 산업단지 입주 수요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개의 업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유치업 업종의 중복 지정을 적극적으로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그럼 경북도의 계획대로 신규 산업단지가 16곳이 들어서게 된다면 네. 각 지역에는 어떤 기대 효과들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산업단지로 승인받는 기간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단축하게 되면 네. 기업 입장에서 투자를 미리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단지 부지 지정이 되더라도 여기에 공장을 짓고 네. 여기에 기계와 설비 등을 들여오려면 지정되고 나서도 바로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최소 2, 3년 정도의 계획을 가져야 되는데 이 산업단지 지정 자체가 빠르게 하게 되면 이 기업 유치하는 데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 적극적인 이 투자가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16곳을 경북도 내에 지정하게 됐을 때 네. 업종을 중복해서 하게 되면 이 특정한 지역, 예를 들면 안동 그리고 이 포항에서 서로 유치하려고 하는 업종이 겹치게 되면 이 경북도 내에서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경상북도가 업종을 중복하더라도 이것이 좀 겹치지 않도록 네. 이 지역에 특화해서 지정하는 것이 앞으로 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 도내 산업단지가 총 156개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기존 산업단지에는 문제점들은 없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크게 4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산업단지라고 하면 이 국가산업단지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일반 산업단지, 이 지방에서 지정한 산업단지가 있고요. 네. 그리고 농촌 지역에 지정한 농공단지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산업단지 노후화 문제입니다. 네. 이 오래된 산업단지는 이미 50년을 넘긴 산업단지도 있습니다. 이 지어진 지 오래된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이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노후화될 수 있거든요. 네. 아니, 이 공장도 아니고 단지가 어떻게 노후화될 수 있을까 싶으실 텐데 이 산업단지 내부에 있는 도로 그리고 전기, 수도 이런 설비들도 다 산업단지가 만들어질 때 이루어지거든요. 이 산업단지가 노후화되면 아무래도 생산성이 떨어질 수 있어서 네. 이 문제도 개선이 좀 필요하고요.
이 두 번째 문제는 인력 부족입니다. 경상북도 자체의 인구도 줄고 있고 네. 일할 수 있는 청년들의 유출이 또 심각하다 보니까 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산업단지를 떠나는 업체들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산업단지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있는 업체가 떠나가게 되면 네. 이곳에 새로운 기업이 들어오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쵸. 이게 인력 부족 문제 때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인력 부족 문제를 경북도가 좀 개선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요. 네. 세 번째는 교통 인프라입니다. 이 산업단지라는 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이 조성할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이 부지 가격이 저렴한 곳에 조성하게 됩니다. 네. 이 이야기는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조성하다 보니까 이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거죠. 네. 또 이 교통 인프라가 부족하게 되면 물류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산업단지를 구축해 놓고 나서 교통 인프라 개선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오래된 노후한 산업단지는 이 부분이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네. 이 마지막으로 환경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환경보전법 등이 마련된 게 1970년대 마련됐고 조금씩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산업단지에서 이 작업을 해왔던 기업체의 경우에는 환경 분야에 취약한 기업들이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 오염물질로 인해 환경 문제가 발생하는 데 대해서 시민들의 이 관심도도 높아지고 민감도도 더해졌는데 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과 지원책들은 아직까지 좀 부족한 게 사실이라서 이 환경 분야에 대한 인력을 양성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산업단지 이 조성과 관리에 있어서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다양한 이 기존 산업단지의 문제점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도내 국가산단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전국 15개 첨단 국가산단 중 경북에서는 3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관련 내용 짚어주시죠. 네, 지난 3월에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15곳을 선정했고 네. 이 가운데 경북이 3곳이 선정이 됐습니다. 안동은 이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그리고 경주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는 거고요. 울진은 원자력과 수소 산업단지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울진군에 들어서는 이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은 2030년까지 죽변면 일대에 조성될 예정인데 이 사업비는 4천억 원 정도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울진에 이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관련한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오게 됐을 때 여러 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한 거고요. 이 경주는 SMR 국가산단을 2030년까지 이 문무대학면 일대에 또 조성할 계획이고 이 경주 역시 문무대학에 소형 모듈 원자로와 관련한 이 연구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네. 원전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안동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 이 풍산면 일대에 조성할 계획인데 내년 1월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힌 겁니다. 네. 예비타당성 조사라고 하면 이 국가의 이 보조금, 돈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1,000억 원이 넘게 되면 네. 이 투자한 만큼의 값어치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가장 중요한 게 경제성입니다. 4천억 원을 투자했는데 네. 볼 수 있는 이익이 1,000억도 안 된다. 그러면 이 국비를 들여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죠. 네. 이 지역의 경우에는 이 가산점을 주기도 하지만 이 적어도 투자 대비해서 약 70% 이상의 효과는 나야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때문에 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있어서 기업 유치가 국가산업단지에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만큼 돈을 투자했을 때 이미 들어오기로 한 기업이 많게 되면 이 경제성 효과가 예측되는 금액이 이것보다 커지게 되겠죠. 네. 이 경상북도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고 있는데요. 지난달 28일에 서울에서 경북도가 좀 주관해서
신규 국가산단 기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네. 울진의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6곳이 있었는데 모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이 경주시 역시 이날 입주 기업에 대한 의향을 조사해 봤는데 일단 수요는 있다고 판단됐는데 울진처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은 아직까지는 없지만 네. 앞으로 적극적으로 기업 유치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 신규 국가산단 성공은 결국에 기업 유치에 네. 달려 있습니다. 그럼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서는 입주 기업에게 어떤 혜택을 제공했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기업 입장에서 산업단지 부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비용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이 두 번째는 이 지역에 산단을 조성했을 때 과연 일할 사람이 그만큼 있는가? 이 두 가지 부분입니다. 네. 때문에 지역에서는 첫 번째 기업이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도록 이 공장 시설 전부를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이 법인세를 면제해 주기로 한 겁니다. 이 경주 국가산단은 7년 동안 100% 감면을 해주고요. 3년 동안은 법인세를 50% 감면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안동과 울진으로 만약 이전하는 기업은 여기가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네. 10년 동안 법인세를 100% 감면해주고 이후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주는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산단 조성이 무엇보다 좀 속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내년 1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게 됐을 때 빨리 나와야지 기업들이 빨리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이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 국가산단 후보지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기간을 기존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도록 하는 안을 냈습니다. 네. 이르면 2026년이면 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인데 경북 국가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해당 업종에 대해서 환경평가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인허가도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좀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지원센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네. 또 지난달 28일 열렸던 설명회 자리에서 김학홍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이 신속한 인허가와 함께 규제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네. 이 국가산단 조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북도가 지난 10월에 신규 국가산단을 조성하기 위한 네. 이 사업 타당성 조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토지 이용과 어떤 방식으로 시설에 필요한 자원들을 공급할 건지 네. 이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내년 초에 예비 타당성 조사 신청을 하면 4월에는 산업단지 계획 수립에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 경북의 국가산단이 비교적 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경주 SMR 국가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원전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네. 하면서 이 SMR 관련 예산도 동시에 삭감이 됐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국가 차원에서 육성하는 산업이라면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 연구개발 예산을 네.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야의 생산에 투자를 더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달 20일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의에서 네. SMR 연구개발 그리고 원전 생태계 지원, 원전 수출 분야 예산 1,820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겁니다. 네. 이 산업부의 원전 관련 예산이 7,500억 원인데 이 중에 이 방사성 폐기물 관련 예산과 원전 이 주변 지역의 주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 그리고 또 이 국제적인 분담금을 제외하면 70%가 감액된 규모거든요. 네. 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개발 예산 중에 208억 원도 원전과 관련돼 있다면서 이 삭감을 했는데 이 SMR 소형 모듈 원자로 예산 역시 333억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국고 지원의 민간 자금을 더해서 앞으로 2028년까지 이 분야에 약 3,900억 원 정도 투입할 계획인데 네. 첫 단계에서부터 예산이 삭감되면 향후 계획도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형 모듈 원자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네. 이건 민주당 차원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은 좀 보복성 아니냐 이런 지적이 여당에서는 나오고 있는데 네.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연구개발 관련해서 이 SMR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좀 주고받기 위해서 이렇게 음. 삭감한 것 아니냐 이런 이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경북도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국회를 지난달에 이 방문해서 이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 원내대표 등과도 이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네. 이 소형 모듈 원자로 산업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 이 정당을 떠나서 이 예산은 좀 살려달라. 이 적극적으로 요구를 했는데요. 특히 이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홍익표 원내대표 등과 면담 자리에서 이 SMR 국회 포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구체화됐기 때문에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강조를 했고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 당시에 공약 자료집에도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 초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는 했는데 다른 분야에 대한 예산들과 함께 조율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곳을 더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영주 첨단 베어링 국가산단, 현재 어디까지 진행된 상황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네, 부침이 좀 있었는데요. 네. 총 사업비가 약 3천억 원 가까이 투자가 될 예정입니다. 네. 2027년에 준공될 예정이고 영주시도 내년도 예산에 3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산업단지가 2027년에 준공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것은 본격적인 기업 유치거든요. 앞서 우리 살펴본 것처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해서 기업이 바로 입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때문에 지난달 22일 서울에서 열린 베어링인의 날 행사에 영주시가 좀 참가해서 영주 첨단 국가 베어링 산단에 대한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고요. 네. 이 기업 지원 시책도 알렸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기업 유치인데 이게 영주시가 줄 수 있는 혜택이 어디까지인지 영주시가 개별 기업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 마지막으로 오늘 주제에 덧붙일 내용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경북 지역의 산업단지 확장 계획과 국가산단 후보지 등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 산업단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센티브가 명확하고 다른 지역보다 좋아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인력입니다. 인력을 어떻게 공급할 수 있는지, 이 배우의 노동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게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결국 교통 인프라입니다. 물류 비용뿐만 아니라 이거는 인력이 이 서울과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인력들이 얼마나 내가 살던 곳으로 왔다 갔다 하기 편리한지도 함께 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경상북도와 각 시군이 좀 적극적인 검토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북 산업단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 시간 헬로 이슈 토크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